제 발표 제목은 데이터 생태계와 금융회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관점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데이터 생태계의 방향과 금융회사의 전략을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향후 데이터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구현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이 데이터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데이터 경제는 간단히 정의하면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유통하고 활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이 가치를 높이는 것을 데이터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금융 데이터 경제를 한번 예를 든다면 거기에는 금융 소비자라는 구성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 회사가 있고,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핀텍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 개의 어떤 그룹이 서로 간의 데이터 흐름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금융 데이터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 데이터 경제는 결국 금융회사가 주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금융회사고, 그걸 관리하는 쪽도 금융회사고, 그거를 또 배포하는 쪽도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융 데이터 경제는 금융회사, 조직에 의한 데이터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금융 데이터 경제를 얘기했는데, 금융 데이터 경제는 지금 현재는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 데이터라든지 정부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CRM, SCM, 전자상거래 이런 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오용이나 남용의 관점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일 많이 합니다. 그게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조직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은 한 40-5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정말 최근에 사람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으로 바뀌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개인 데이터의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 생태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블루버튼 서비스라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데이터의 접근권, 데이터의 이동권의 관점에서의 새로운 생태계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것이 저는 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이데이터 사상, 그것도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상은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조직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마이데이터 글로벌을 소개해 드린다면 2018년에 글로벌 비영리 법인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600개 회원이 50개 국가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6개 대륙에 25개의 로컬 허브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는 작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추구하는 그 마이데이터의 그 변화 방향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형식적인 권리를 실행 가능한 권리로 변화를 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 방향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보호의 관점에서 이제는 데이터의 권한을 위임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방향이고요. 세 번째 방향은 폐쇄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조직 중심의 관점으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폐쇄형 데이터 생태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로 바꾸는 것이 이 마이데이터의 방향인데, 오늘은 이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개방형 생태계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방형 생태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그동안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에 사실은 팀 버너스리라 이런 그 인터넷의 그 선각자라 그러죠. 이런 분들이
주로 이 퍼스널 데이터의 생태계, 다시 말하면 개인 데이터 생태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핀란드가 중심이 돼서 백서가 나왔고요. 다시 이것이 유럽이 중심이 돼서 마이데이터의 사상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 마이데이터 글로벌 컨퍼런스를 하면서 전 세계로 확장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저는 사실은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오퍼레이터 모델과 여섯 번째 얘기하는 트러스트 네트워크 이 두 가지 관점을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개방형 생태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제가 볼 때 크게 네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보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개의 역할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다시 말하면 개인이 사람이 권한을 위임해 주면은 이 위임된 권한을 갖고 동의를 보유자와 이용자의 동의를 해서 실제 데이터가 플로우가 될 수 있게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마이데이터의 생태계인데요. 전체적인 관점 보면은 그런 관점 보면은 결국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역할을 조금 더 보면요. 사실 다양한 관점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델리게이션의 관점입니다. 동의를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퍼포징, 다시 말하면 어떤 데이터 보유기관이 개인의 데이터를 보유했을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시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서 다시 다른 관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리퍼포징의 관점이 오퍼레이터가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이데이터 어카운트의 관점에서 오퍼레이터가 원래 오퍼레이터는 권한을 관리하지 데이터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PDS,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서 데이터도 같이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오퍼레이터한테 통보해주는 이런 관점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는 다양한 역할로 다양한 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로 정리해 보면요, 과거에는 데이터 밸류 체인이 굉장히 단순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collect, manage, use 그러면은 이 데이터 밸류 체인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직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융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그 중간에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라는 그 역할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데이터 생태계로 보면은 그동안 사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직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생태계로 계속 이어주는 것이 끊겼는데 이거를 결국은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흘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냐,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나라 금융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은행이 많은 금융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증권, 카드사들이 또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면서 또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활용자의 관점을 보면은 과거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유통회사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최근에는 뱅크샐러드나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 융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뱅크샐러드나 이런 토스가 오퍼레이터, 중간에 어떤 오퍼레이터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주체한테 직접 동의를 받아서 이 데이터 보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데이터 사상과는 좀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최근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또 넘겨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마이데이터 사상과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PFML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되어 왔습니다. 또 핀텍 업체는 마이데이터 사상과 상관없이 개인의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부터 시작해서 오픈뱅킹, 개인정보 비식별화,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런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자지만 정확히 하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사업자겠죠. 이런 것들 통해서 마이데이터의 환경을 점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퍼레이터 역할을 점점점 정착시켜가고 있는 것이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이제 점점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공급자의 관점이고, 그렇다면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투이 컨설팅이 2020년 금융 소비자 인식 수준 조사를 하면서 바로 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인식 수준을 병행해서 같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인식 수준의 조사 결과를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은 마이데이터의 개념이나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보면은 83.8%가 마이데이터를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직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반면에 재미있는 건요, 이 Y세대는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이건 참 의미 있어요. 왜 그러냐면 Y세대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서 또 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데 어쨌든 마이데이터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의 마이데이터 이해도를 점점점 높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자신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의 데이터가 필요한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보면요, 맨 밑에 쪽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23.6%가 금융 마이데이터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헬스랑 공공은 사실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런 순서로 마이데이터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별로 보면은 베이비 부모는 요 헬스에 대해서 마이데이터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Z세대를 보면은 커머스의 관점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면요, 이 베이비 부모랑 달리 이 Z세대로 내려가 보면은 Z세대는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마이데이터의 어떤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 잘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만약 귀하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회사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겠는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선택 기준인데 보면은 신뢰나 보안이나 편리성 이런 관점으로 선택하겠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이 뛰어난 회사보다는 고객의 믿음을 얻는 회사가 선택받을 것이다, 이런 걸 알게 됐고요. 재밌는 거는 베이비 부모가 의외로 편리성을 신뢰나 보안보다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히 아직은 제가 그 시사점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활용 수익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높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워야겠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막 여기는 괜찮네요. 마이데이터를 수집해서 보관한다면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재밌는 건요, 요 마이데이터 이해도가 높고 낮음이 있는데 마이데이터 낮을수록 내 모바일 기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반면에
공공 저장 전체로 보면요, 공공 저장소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회사, 클라우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특히 공공기관의 데이터 선호도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공공저장소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클라우드는 결국 PDS랑 같이 연결돼서요, 결국 PDS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마이데이터 이해도가 높든 낮든 결국 전체로 보면 자신의 모바일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선호하는 걸 보면은 결국 중앙 집중형 PDS보다는 분산 원장형 PDS가 더 유망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어느 회사에서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은행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포함해서 58.2%, 그 다음에 빅테크, 다시 말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구글 같은 회사한테서 53.5%, 그리고 공공기관도 한 41.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핀텍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앞에서 저희가 그 보안, 신뢰, 편리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공유 활성화의 조건은 뭐냐? 그랬더니 편리하신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있어야만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전체로 보면 75%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역시 베이비 부머는 25% 정도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공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젊은 세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공유의 적극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Z세대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보호냐 활용이나 관점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맞물려서 공익을 위한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보시면요, 젊은 세대일수록 이 Z세대를 보면요, 공공의 이익 중시 경향이 점점점 감소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5.6%가 개인 데이터의 공공이익 활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코로나 사태가 이런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인 데이터 활용에, 공익을 위한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데이터의 공익 목적 활용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보면요, 과기부에서는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요, 또 앞으로 PDS 표준도 이제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확히 하면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금융데이터 거래소에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지금 공공 마이데이터 포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고지 및 수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마이 헬스웨이라는 새로운 마이데이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상황의 관점에서는 원격 의료도 일부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부처별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금융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게 좀 따로따로 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마이데이터 사상은 어떤 거냐면 한 개인의 관점에서 그것이 금융이든 의료든 공공이든 그걸 융합 서비스로 보여주는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바라보는 미래 데이터 생태계를 보면요, 일단 제너럴 오퍼레이터 관점에서 우리가 개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점점점 나타날 것이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컨슈머의 관점에서의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도 나타날 거고 기업을 연결해주는 또 B2B 오퍼레이터도 나타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의 오퍼레이터가 나타나면서 그것이 서로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관점의 다수의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서로 협업하는 체계로 진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러한 이제 전체인 것을 정리해서 금융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한번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아직은 금융 소비자들이 마이데이터 개념이나 제도를 잘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고객 신뢰가 잘 되면은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나름대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젊은 세대일수록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초기에는 아마 영역별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금융은 금융, 의료는 의료, 공공은 공공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게 융합 데이터 사업자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두 번째 시사점은 금융 마이데이터가 가장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금융 마이데이터로 시작해서 헬스나 공공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 이 금융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결국 융합이 될 텐데 이런 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환경도 지금 각 부처를 통해서 자꾸만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사점은요. 이건 참 조심스러운 시사점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요. 마이데이터 쪽에서 분야로 보면은 금융의 쪽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선호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보면요. 은행이 빅테크나 공공기관에 비해서 또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사점은 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기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니라 융합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와이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이제 이 2부를 했는데요. 우리 대표님 그 강연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토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게시판에 나와 있는 의견을 갖고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보다 질문이 좀 많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저도 발표하느라고 다 보지 못했는데 일단 그 소비자, 금융 소비자 네, 죄송합니다.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되죠?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질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오픈 뱅킹 관련돼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 먼저 한번 뭐냐면 오픈 뱅킹에도 불구하고 주 거래은행 이동에 소극적인 것은 기존 대출이나 급여 계좌 등 타이된 부분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 자꾸 넘어가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사실 금융 소비자이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그 오픈 뱅킹을 그 계좌 통합 조회나 이체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네네. 제가 이용하는 은행에서 통합 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 번도 주거래 은행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타 계좌의 내용까지 다 한 은행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의외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오픈 뱅킹으로 해서 주거래 은행을 바꿀 저는 사실 특이한 소비자가 아니라 일반 금융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금융 소비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 혹시 하실 말 있으세요? 금융 소비자 의식순 조사의 결과가 네. 어떤 거냐면 이제 태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금융 소비자가 의사결정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허들도 있고 고민도 많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태도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에 답하기는 네네.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 네네. 그 또 질문이 이게 지금 왜 일단 사이드로 가세요. 이게 잘 제 PC가 잘 안 움직이는데 그 추천 정합성 이전에 카뱅이 금융상품을 재미있게 잘 만들어서 이거는 카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네요.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예, 그래서 카뱅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하신 여러 가지 이유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카뱅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아까 우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네. 조사 결과를 놓고 고민을 했었어요. 네. 이건 틀림없이 그 카카오뱅크 직원들이 많이 온 거 아니냐 답차 중에. 왜곡이 됐다고 생각하셨나요? 결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아무리 카뱅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하다. 제가 몇 사람한테 이게 물어봤는데 네. 아까 우리 그 정수영 이사가 실제 네. 그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거 네. 잠깐 들어보면 네. 카뱅이 그 일반 은행과 좀 다른 위치에 있다 이런 거를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카뱅을 이용한 경험인데 그 카뱅이 오픈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실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우연찮게 밤에 자다가 잠깐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카뱅은 되게 개설이 편리하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모바일 앱을 켜고 카뱅에서 마이너스 그 계좌를 신청하는데 정말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를 개설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회사 갔을 때 은행 가면은 지점에 가서 뭐 쓰고 또 내 신용을 보여주면서 통장 개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밤에 은행 갈 수 없는 시간에 밤에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그런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것들이 참 놀라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래서 사람들이 카뱅을 오픈됐을 때 시중은행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뱅을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카뱅이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홍보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이제 사실 아까 금융소비자의 이제 재밌는 질문이 궁금한 질문이 많긴 많은데 일단 마이데이터 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아까 그 6가지 영역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성조사 6가지 있는데 그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그 6가지 영역 중에 어디랑 연관이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예, 우선 지금 저희 그 성수준 조사의 그 마이데이터 영역은 고객 영역이 좀 속해 있습니다. 고객 영역에 그래서 속해 있군요. 그 이유는 마이데이터도 일종의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이 사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의미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본인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어떤 표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개인에게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의 고객 본인의 그 동의하에 그 본인 데이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그 발굴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고객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생태계랑은 상관없나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 성소수준 모델을 설명을 드릴 때 모든 영역이 사실 상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데이터가 고객 영역에 속해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컨텐츠 영역 플랫폼 생태계와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사실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그 이제 김 대표님 저 얘기를 들으면서 마이데이터 관련된 질문을 하나 또 올렸어요, 제가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저게 두 분한테 궁금한 거예요. 아까 그 설문 결과를 보면은 은행이 융합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유리한 결과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은행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있고 또 인터넷 뱅킹 전문은행이 있고 또 금융지주사라는 관점도 있고 또 여전히 빅테크도 있고 또 핀테크 회사도 뱅크셀러가 핀테크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 관점에서 이 마이데이터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타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관점에서 어차피 개인적인 관점이겠죠.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우선순위로 한 3개만 든다면은 어디가 될지 한번 궁금해요. 이 두 분의 생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
교수님께서 하시면 네. 제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 왜 뚱다지?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시장과 고객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치가 있다고 해서 빚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고객은 은행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은행이 내 데이터를 잘 보관해 줄 거야. 또 내가 원하면 나한테 데이터를 또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줄 거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창의력, 도전 정신 이렇게 필요한데 이 점에서는 또 좀 그럼 핀텍 업체가 제일 우선순위 넘버원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핀테크는 네. 뭘 증명해야 되냐면 내가 당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신뢰성.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증명하는 게 굉장히 큰 허들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그 상호 간에 네, 네. 서로 충돌 지점이 있겠는데 네. 제일 바람직한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금융회사가 앞장을 쓰고 그 핀테크와 협업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식의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정소영 사실 이사님. 저도 김인현 대표님과 거의 생각이 유사한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아무래도 네. 큰 상황에서 본인이 사실 본인의 자산을 금융권에 맡기는 거는 그만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데이터도 나의 자산만큼 내가 그 잘 보존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다고 했을 때 아직은 사실 빅테크 기업보다는 그러니까 은행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더 커서 그쪽이 더 저 같은 경우는 그쪽에 더 나의 데이터를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도 예, 맞습니다. 은행에서. 예. 근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뢰성이나 보안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공공이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금융소비자 조사를 보면은 의외로 공공보다 금융, 특히 은행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저랑은 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예. 사실 그 결과를 보고 의외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금융 소비자 대상으로 했고 뭔가 마이데이터라고 하면은 디지털 신기술 신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국민들 소비자들이 공공은 아직 뭔가 디지털에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편견일 수 있는데 그런 편견이 조금 좌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이나 핀텍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가장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질문을 한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무슨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데이터 3법 통과될 무렵에 네. 그때 마이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어느 그 방송 프로에서 네네.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행자가 이제 참석한 전문가한테 설명을 듣더니 네네.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 거면 공공해야지 왜 민간이 하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도 네네. 이게 공공이 하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아마도 되는 모습은 양대 두 가지 다 필요하지 않을까. 민간이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필요하고 공공도 그걸 자꾸만 민간에게 넘기지 말고 네네. 공공 스스로도 공공에 있는 마이데이터를 모아서 네. 국민에 서비스하는 그런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뭘 잘못 눌러서 그런지 이게 지금 질문이 지금 멈춰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두 개만 더 하고 싶었는데 뱅크 샐러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게 특정 회사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디 갔지? 뱅크 샐러드가 200명의 마이데이터 전문가 채용을 통해 비즈니스에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는데 소비자 선호를 보면 무리하는 걸까요? 굉장히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교수님께서 한번 아니 저는 일단 어쨌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직 그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더 이상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네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약간 질문의 의도와 다른 관점이지만 네네. 새로운 비즈니스가 뜬다. 그럴 때 뭐 AI 뜬다. 뭐가 뜬다라면 몇몇 회사들이 이렇게 막 시장에서 네. 사람을 막 긁어 모으는 그런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사실 그 은행들도 대부분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는 시중에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없고 두 번째는 외부 사람을 뽑아다가 앉혀놓으면 첫째 어떤 그 조직이란 거는 그 조직 안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탤런트만 있다고 조직원은 동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한다는 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좀 아쉽고 도리어 그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라면 그 필요한 그 테크놀로지 갖고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이 사람 채용해가지고 뽑아서 그 사람들 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창의를 발휘해서 접근하는 것이 시간도 덜 걸리고 비용도 덜 들고 하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에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200명이 있을까? 좀 의문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이제 마이데이터 생태계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 패러다임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마이데이터도 잘 모르고 있고 또 그게 정말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진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나타날까요? 현실적인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저도 사실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궁금해요. 사실 두 분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네. 네, 종성이 사업 발표하시고 네. 교수님도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마이데이터는 저희가 이번에 금융소비자 의식수준 조사에서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마이데이터는 되게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주권하에 본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서 사실 이건 서비스 그 수요자들이 뭔가 니즈가 강하게 나타날 때 또 공급하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서비스 부응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야 되는데 사실 마이데이터는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니즈는 약간 미흡한 상태에서 그 마이데이터는 컨셉을 이해하는 어떤 프로바이더들이 먼저 앞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소비자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약간의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직 교수님 말씀처럼 이 생태계가 꼭 필요는 한 것 같고 정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본인 정보 주체가 반드시 가져야 할 어떤 주권의 어떤 주권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상심에서 굉장히 추구해야 되는 가치고 이상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사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네. 이런 보고서 쓸 때 그때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하느라고 그때 쓴 그 에세이를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마이데이터 제도화가 1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았잖아요. 지금 2020년인데 제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와서 다시 예측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마이데이터 관련된 노력들이 정부 쪽, 민간 쪽, 금융 쪽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2022년 되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등장해서 그 국민들이 활발하게 다양한 서비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 마이데이터 사상을 보고 이거 정말 멋진 사상이다. 기존의 데이터 생태계를 정말 변화해줄 멋진 사상이 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현실화 될까 했는데 대표님 말씀처럼 생각보다 빨리빨리 오더라고요. 사실 3년 전에 우리가 무슨 과제하고 할 때도 사실 이게 이렇게 빨리 올까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아직 좀 덜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서비스도 준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와이톡을 끝냈습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정성 이사님, 김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110일의 Y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